일반 중개계약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취지는 뭐죠? 자, 좋아. 받아들였어. 작성한대.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표준 서식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써주면 고맙겠지. 그런 뜻이겠죠? 의무는 아니에요. 다시요.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현재는 표준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별지 14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무상 아니고 권장상입니다. 이어서 2번 전속중개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전속의 개념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특정한 업자를 정하여 그자의 하나요, 오로지 그자의 하나요,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속중개계약을 하나 수입을 해왔어요. 일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진적 중개계약이라고 평가받는 전속을 수입을 해서 우리 법조문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의뢰인은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할 때 반드시 전속을 체결하세요. 강제할 수는 없겠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지금 A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갔습니다. 갑중개사무소에 갔어요. 갑이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나한테만 손님 물건을 주세요. 독점권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뛰어서 신속히 좋은 조건을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때요, A는 응해야 된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속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에요. 자, 반대로 A가 갑이 마음에 들어서 독점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부담을 느낀 갑 입장으로서는 손님이 내게 독점권을 준다고 그래도 거절 못한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전속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거를 전속 체결했다는 3의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의무가 발생해요? 3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서식 15호 서식을 사용하실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서식을 3년간 보존하실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 이와 같은 3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요. 전속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지만 만약에 전속을 체결하게 되면 3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법정 서식 15호 서식을 써라. 안 쓰면 업무정지. 그리고 3년간 보존해라. 이것도 보존하면 업무정지. 정보를 공개하세요.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 공개부터 알아봅시다. 취지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독점권을 줬는데 너가 그 정보를 꾹꾹 너만 가지고서 알리지 않고 너만 가지고서 만약에 활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신속히 중개 완성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만 가지고 있어라. 오픈해라. 오픈해서 많은 업자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신속하게 중개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공개 의무 가로 3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거래정보망. 업자들끼리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정보망이 있어요. 그 정보망에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셔야 돼요. 정보 공개는 의무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원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원치 않으면 정보를 공개치 아니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개할 정보가 봅시다. 1번 종류, 소재, 지목, 면적, 구조, 용도, 건축 연도 등 당의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공개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상태도 공개합니다. 공개할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하여튼 그 물건에 관한 웬만한 것들은 다 공개를 하셔야 돼요. 이어서 5번. 특히 5번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하셔야 돼요. 그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 권리자 인적사항. 요새 얼마나 그렇죠. 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적사항 이런 건 위험합니다. 공개하시면 안 되죠. 공개 잔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금지사항이에요. 공개하면 안 돼요.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 부동산 공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이용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고 거래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개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 근데 사실 공시지가는 매매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임대차에서는요, 공시지가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전속을 처결할 때 공시지가는 공개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는 5번과 7번이 나옵니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예요. 그리고 임대차 전속의 경우에는 뭐를? 공시지가를 공개치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의무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지금 정보공개는 공부를 했고 3년간 보존하세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자, 15호 서식을 써라 그랬어요. 전속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만 체결하면 이거를 써라. 이 서식은 서식의 약관은 당사자에게 강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속중개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 가서 실현되고 있을까요? 15호 서식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 기재된 권리 의무는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갑과 을이 나오네요. 여기서 갑은 누군가요? 갑은 을인이고요. 을은 기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먼저 개공사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개공사 을의 의무사항. 전속을 체결하면 개공사 을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첫 번째,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라. 역시 동일한 처지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독점권을 줬잖아. 그런데 너가 팡팡 놀면 어떡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일한 결과를 나한테 보여라.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문서 통지입니다. 두 번째, 7일에 아까 정보를 공개하시오 그랬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시오. 근데 공개하시오라고만 했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개하시오 이런 말은 없는데 소식에 가서 보면 며칠 이내 공개하시라. 7일 이내 공개하셔야 되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정보 공개 7일 이내 하세요.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의뢰인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뢰인 갑이 지킬 의무사항이에요.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거기 보면 1.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은, 의뢰인 갑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다시요.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약금은 쫀쫀하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각 중에 1호, 2호가 그렇고요.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니고 소요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라고 됐나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유비용은 좀 다르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딱 잘라 50%를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됐나요? 범위 안에서요. 범위 안에서 소유비용을 지불합니다. 단 사유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호, 2호, 3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